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아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눈물의 여왕은 항상 에필로그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킨즈백화점 옥상 식물원에서 백현우가 불렀던 영숙이는 혜인이가 꾸며낸 너구리였습니다. 4년 전 연애 당시 홍혜인이 했던 말을 아직도 믿고 사람이 없을 때 영숙이를 불러보는 현우 너무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혜인이가 너구리 한 마리 구해서 식물원에 놔줘야 할 것 같아요. 한편 눈물의 여왕 7회에서는 혜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고 독일에 가기 전으로 인식하며 백현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인의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그 고백이 꽁꽁 숨겨둔 진심이어서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거기다가 4년 전 현우가 줬던 우산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러니 한동안 혜인이의 죽을 날만 기다려왔던 현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한 다시 사랑하게 된 혜인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제발 현우와 혜인이 둘이 모든 오해를 풀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한편 눈물의 여왕 7회에서는 윤은성이 모슬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상은 했는데 너무 예상대로 흘러서 오히려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대기업 꿀꺽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무리 몇십 년간 준비했고 여럿이서 힘을 모았지만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홍만대 회장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고요. 뭐 드라마려니 하고 봐야겠죠. 눈물의 여왕 7회는 현우가 쓴 이혼 서류가 발견되고 현우가 홍 회장의 방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약간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백현우가 윤은성의 계략을 곧 알아차릴 테고 혜인 또한 현우의 충고를 듣고 윤은성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홍범자가 모슬이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모슬이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8회에서는 백현우와 홍혜인, 홍범자 셋이 연대하여 윤은성과 모슬이의 계략을 알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7회 간략하게 수다 떨고 8회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현우는 혜인에게 윤은성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처남한테는 거대한 투자금을 당신에게는 헤르키나 계약권을 선물처럼 안겨준 점이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렵장 사고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의 영상 복구를 맡긴 업체에 윤은성이 다녀갔고 이후 업체 사장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이 말을 들은 혜인은 거기에 다녀간 게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며 윤은성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해도 쉽게 속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는데요. 이에 현우는 나한테도 속았으니 두 번은 속지 말라고 가슴 아픈 경고를 했고요. 이후 혜인은 윤은성이 헤르키나와 협의된 계약 내용을 보여주며 헤르만이 재수없어도 우리 조건 다 수용해줬는데 계약을 안 할 순 없지 않냐고 하자 우리 조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혼 운운하며 네 옆에 내가 있어도 되겠냐는 윤은성의 선 넘는 발언에 불쾌감을 바로 드러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혜인이 1조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헤르키나를 입점시키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헤르키나와의 계략을 자기 손으로 깨버릴 것 같아요. 헤르만 진짜 재수없잖아요. 윤은성이랑 어떤 조건들을 주고받았는지는 제쳐두고서라도 불륜에다가 늙은 직원이 자기 물건 파는 거 싫다고 27살 이하로만 직원을 뽑겠다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1조 클럽이라는 목표 때문에 혜인이가 헤르키나에 목을 매고 있지만 분명 자기 손으로 헤르키나를 버리고 혜인의 능력으로 다른 브랜드를 통해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홍범자와 현우가 힘을 합칠 것 같은데요. 8회 예고를 보니 홍범자가 현우에게 새 파이프를 들이미는 것 같더라고요. 홍범자는 현우가 혜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딴 여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홍범자가 굉장히 과격해 보여도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하고 의리 있는 스타일이라 전 홍범자가 현우 편이 돼줄 것 같더라고요. 현우가 윤은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홍범자와 공유하고 홍범자가 모슬이의 정체와 비밀을 현우와 공유한다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복구업체 사장이 잠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찾는 거 아니잖아요. 홍범자가 키워준 심부름 업체, 아니 이젠 어엿한 탐정사무소의 대표가 모슬이의 진짜 신분과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까지 알아냈었으니 잠적한 영상 복구업체 사장을 찾아서 윤은성이 한 짓을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한편 모슬이는 홍만대에게 자신이 대신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겠다고 말하며 홍만대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짜 여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팔의 예고를 보니 고모가 모슬이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를 본 홍만대가 범자를 말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왠지 이때 홍범자가 넘어지면서 홍만대의 방에 있는 윤은성이 선물한 그림을 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되거나 몰래카메라가 고장나서 더 이상 윤은성이 홍만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현우가 이혼을 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혜인은 내 편이라고 믿었던 단 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놓으려 했습니다. 도로에 뛰어든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을 구한 현우에게 다음번엔 구하지 말라고 죽게 놔두라고 말하는 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유일한 내 편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혜인이 얼마나 좌절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야 치료를 받든 말든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현우는 혜인이가 삶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든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혼을 하려 했던 남편에 대한 복수심을 일부러 키우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복수할 방법을 계획하는 의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참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한편 가족들 그 누구도 현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손으로 현우를 잡겠다던 혜인은 현우를 조사했지만 감사팀에서는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혹 현금을 출금하고 꽃집에서 30만 원씩 쓰는 내역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현우가 혜인의 이름으로 금조화환을 보내고 조의금을 납부해 오던 것이었어요. 아니 진짜 이 남자 왜 이러냐고요. 팔의 예고를 보니 혜인이 현우를 몰래 따라다니며 현우가 다니는 식당에도 가고 야구도 하며 현우의 일상을 따라해 보더라고요. 현우가 친구랑 대화하면서 혜인에 대한 진심을 말하는 걸 혜인이 듣게 되고 오해가 조금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다혜는 자신에게 속은 수철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이용하고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수철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6회에서 건우가 자기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수철은 내 아내와 내 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과한 반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덜 떨어진 듯 실실거리던 수철이 범자가 농담처럼 말한 친자 논란이 일자마자 다혜와 건우를 데리고 자리를 일어서는 걸 보니 수철은 아마도 건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함께하고 싶었기에 건우까지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거일 수 있죠. 사실 저도 수철이를 바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건우한테 자전거 타는 법 아빠인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할 땐 좀 찡하더라고요. 아마 다혜는 계획의 마지막 순간에 수철을 배신하지 못하고 윤은성과 그레이스고의 계획을 폭로하고 킨즈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쪽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한편 수철은 엄마의 과보호로 자전거도 못타고 넘어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앞으로 수철이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넘어지면서 배우는 건데 수철이는 넘어져 본 적이 없고 사고를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수습을 해줬기에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수철이가 킨즈그룹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끝내고 다혜와 건우와 함께 자기만의 가정을 제대로 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